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강의는 우리가 시장 경제를 배우는데 필수적인 기본 경제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과 과정에서 지금 시점이면 이미 시장의 정의를 배웠을 겁니다. 시장은 쉽게 말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 상호 편익이 되는 거래를 하는 장소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상호 편익이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의 시장이 존재해야 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게와 기업 모두는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을 통한 거래를 통해 기업과 가게 모두의 편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 강의에서 4파를 통해 시장 경제 안에서 가게와 기업 간의 재화, 서비스,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화폐의 이동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통해 어떻게 개인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몇 가지 정의부터 시작합시다. 여기 그래프에서 가게 부분을 살펴봅시다. 보다시피 가게는 세 가지 희소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전 강의를 기억하실 겁니다. 뭔가 희소하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급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토지, 노동, 자본의 경우에 모두가 이 세상에 한정된 양만 존재하는 자원입니다. 토지 자원은 작물 재배, 광물 채취, 어업 및 산림 벌채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모두가 토지 자원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소비하기 좋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천연 자원입니다. 물론 노동은 그냥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노동자의 참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란 공장 노동자, 고숙련 노동자,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 못 받은 사람까지 어떤 형태로든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노동자를 말합니다. 자본. 이것은 재화 생산에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제가 여기에 컴퓨터 그림을 갖다 놓았습니다. 제가 교사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로 이 영상 강의를 제작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본 자원은 컴퓨터입니다. 자본 자원은 공장 설비, 농부를 위한 트랙터 등 재화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기술을 말합니다. 가게는 이러한 희소 자원의 소유자입니다. 토지는 공공부문을 통해 개인 또는 가게가 보유합니다. 노동은 당연히 집에서 생활하고 매일 공장에 나가거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자본은 우리가 자본을 시장 경제에 공급하는데 화폐 저축을 통해 공급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조금 있다가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통해 자본을 획득하는 방법이 나올 때 다룹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시장 경제 활동에 따른 순환 모형의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게가 생산 자원인 토지, 노동, 자본을 소유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자원을 요소 시장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순환 대열에서 우리가 도식화할 첫 번째 이동은 가게에서 기업으로 가는 자원의 이동입니다. 왜 기업은 자원이 필요한가요? 기업들이 요소 시장에서 가게로부터 얻는 자원을 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순환 모형의 좌측 부분은 보다시피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길 원하는 가게의 일원인 기업가나 개인이 수립한 법인체입니다. 이제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가게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길 바랄 겁니다. 그렇게 기업들은 그 자원을 사용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가게에 되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시장은 전체 경제 순환 대열의 출발점입니다. 기업은 요소 시장의 구매자입니다. 기업은 자원을 구매하고 가게는 자원을 판매합니다. 판매되고 구매되는 자원은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이 순환 대열에서 우리는 자원이 가게에서 요소 시장을 거쳐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자원들이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쓰이게 됩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자원이 희소한 세상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희소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화폐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경제 순환 대열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게 화폐입니다. 기업이나 기업가가 창업하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업 착수금을 수중에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수중에 일정량의 화폐를 보유한 기업은 그것을 요소 시장에서 필요한 토지, 노동, 자본과 맞교환할 수 있습니다. 경제순환 모형의 반대 방향 대열에서는 화폐가 기업에서 가계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화폐가 경제순환 대열을 작동하게 만듭니다. 가계는 생산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요소 시장에 제공합니다. 이들 자원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려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원을 얻는 대가로 기업은 가계에 화폐를 지불하게 됩니다. 기업이 요소 시장에서 가계에 지불하는 화폐는 가계의 소득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가계는 임금을 받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대를 받습니다. 자본에 대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이러한 화폐 소득은 가계가 요소 시장에서 토지, 노동, 자본을 기업에 제공하도록 만드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자, 왜 우리는 화폐에 관심을 가질까요? 왜 화폐가 중요한지는 쇼핑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압니다. 화폐가 있어야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가 요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순환 모형의 절반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계는 요소 시장에서 토지, 노동, 자본 등의 형태로 자원을 기업가에게, 기업에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품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생산 요소입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폐가 반대 방향의 대열로 흘러가야 합니다. 화폐는 요소 시장을 통해 기업에서 가계로 옮겨갑니다. 자, 우리가 경제순환 모형에 어디쯤 있나요? 우리는 요소 시장에서 화폐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계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화폐를 가지고 소비하지 않는다면 화폐가 다 무슨 소용일까요? 그렇다면 가계가 무엇을 소비하게 될까요? 그 질문이 우리를 생산물 시장으로 안내합니다. 기업은 요소 시장에서 획득한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자원을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경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업들은 요소 시장에서 획득한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한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생산에 나서게 된 이유는 판매하기 위함입니다. 시장 경제는 전적으로 판매와 직결됩니다. 가계는 요소 시장에서 자원을 판매하고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를 향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에 벌어질 일입니다. 보라색 화살표는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자원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공급자이고 가계는 수요자입니다. 기업은 판매하고 가계는 생산물을 구매합니다. 물론 시장 경제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수요가 많은 이들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려면 보시다시피 재화가 가계로 이동하는데 공짜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화폐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화폐는 시계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간절히 추구하는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 모형에서 오렌지색 화살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생산물 시장을 통해 화폐가 가계에서 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화살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화살표가 우리의 순환 대열 모형에서 화폐,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화폐는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자원,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시장 경제 모형에서 기업과 가계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업은 자원에 지출한 것 그 이상의 대가를 받고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기업의 이윤은 총수입이 총비용을 웃돌 때 실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윤을 내기 위해 생산 비용보다 웃도는 가격의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가계의 목표, 가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계의 목표는 단지 돈을 버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화폐는 시장 경제에서 하나의 교환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가계의 목표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효용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경제학에서는 효용을 정의할 때 단순하게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매우 단순화시킬 것입니다. 만족감은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을 되살려 보세요.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편익이 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요소 시장을 다시 봅시다. 어떻게 가게가 요소 시장에서 토지, 노동, 자본을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편익을 얻게 되나요? 그들은 실제 편익을 얻습니다. 화폐 소득을 얻으니까요. 물론 가게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형태로 소득을 올리는데 그 소득은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기업가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화폐 소득을 가지고 가게는 궁극적으로 생산물 시장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게의 목표는 일정한 수준의 재화와 서비스 소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높은 소득을 올려 가게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 생산물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당시보다 더 많은 화폐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기업은 요소 시장에서 획득한 자원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가게에 되팔아 희망하건대 이윤을 내어 발생한 생산 비용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 따른 혜택은 가게가 보유한 자원, 즉 토지, 노동, 자본을 기업에 공급할 의지가 있는 한 존속합니다. 가게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폐 소득에 있습니다. 가게는 해당 화폐 소득으로 효용, 즉 만족감을 제공해줄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기꺼이 가게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기업은 앞서 요소 시장에서 해당 가게 구성원에 지불했던 화폐를 챙깁니다.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이 없고 이들 가게와 기업에 그러한 목표가 없다면 시장 경제는 쉽게 말해 작동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모든 자원 배정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통제나 일종의 단일 지휘 체계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을 마칩니다. 앞으로 진행할 시장 경제 수업에서는 가게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은행 부문까지 포괄하는 것이 경제 모형을 다룰 예정입니다.